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새롭게 배우게 될 리버싱을 해볼 겁니다. 리버싱은 조금 진입 장벽이 높아요. 벽이 높다.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튼 리버싱이란 뭘까? 고찰해 봅시다. 리버싱이란 일단 컴퓨터 용어는 아니다. 그러니까 리버싱은 현실에서도 많이 사용되고요. 실제로 막 자동차 만들 때나 뭐 그럴 때도 사용되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용어가 아니라는 거는 막 C 언어처럼 컴퓨터 안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버싱은 실제로도 많이 쓴다.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리버싱은 뭘까? 네. 리버싱은 일단은 역공학. 네, 역공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공학. 그러면 공학은 뭘까요, 여러분? 공학은 뭘까? 공학은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대충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학 한번 찾아볼까요? 공학을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막 응용과학 뭐 어쩌고저쩌고 경제적 사회적 원리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냐 결론이 시설 등을 만드는 것에 관한 학문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도를 보면서. 그런데 역공학은 뭘까? 말 그대로 공학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다. 어떠한 물건을 만든다. 물건을 뭐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계를 해야죠. 설계도를 그려서 뭐 설계를 하든 설계를 해야죠. 일단 네,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재료를 준비하겠죠. 재료를 준비해서 공장에서 만들겠죠. 만들기. 그 다음에 이제 제품화를 시킬 겁니다. 좀 간단하게 표시를 했는데, 대충 설계도를 그려서 재료를 구하고 만들어서 제품을 팔겠죠. 이게 공학입니다. 이게 공학. 그런데 역공학은 뭐냐? 역공학은 말 그대로 이걸 반대로 하는 겁니다. 역공학은 제품을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손수 제작했는지 아니면 뭐 기계로 찍었는지, 뭐 한국에서 만들었는지 중국에서 만들었는지, 그런 거를 보고요. 얻는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재료, 네, 뭐 스테인레스를 사용했는지 강철을 사용했는지 뭐 그런 거죠. 유리를 사용했는지 뭐 그런 거. 재료를 그리고 다시 설계도까지 구현.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설계도도 예측해 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공학은 정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 정방향. 역공학은 정방향의 반대인 역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정방향과 역방향 서로 다른 거죠. 네, 거꾸로라는, 그러니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리버싱은 역공학이다. 네, 거꾸로 되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개발자랑 좀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버서는 뭐냐면 리버싱에다가 이제 리버싱 영어 스펠링이 리버스잖아요. 여기다가 어를 붙인 겁니다. 리버싱 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리버서들이랑 개발자들은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싱에도 다양한 줄임말들이 있어요. 리버싱, 이게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줄임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인데 이 서로 다 같은 말입니다. 네, 서로 다 같은 말이고요. 막 헷갈리는데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에 알아볼 것은 분석 방법입니다. 리버싱 분석 방법. 첫 번째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정적 분석, 두 번째는 동적 분석. 네, 정적 분석은 뭐냐? 정적 분석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파일을 실행하지 않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처음에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자를 알면 쉬워요. 정적은 고요할 정이거든요. 이제 정적의 그 정적이 고요할 정입니다. 고요할 정. 그래서 네, 고요할 정. 그러니까 멈춘다는 거죠. 그 정지할 때 정자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멈춰서 실행한다는 거고, 멈춰서 분석한다는 거고, 동적은 말 그대로 움직일 동입니다. 움직여서 분석한다는 거죠. 즉 파일을 실행하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궁금할 수 있어요. 동적하고 정적을 왜 사용하냐? 정적은 왜 사용하냐? 그러니까 정적은 파일의 겉모습을 분석. 그러니까 겉모습밖에 분석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을 분석한다 했을 때 실행하지 않고 파일을 분석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행할 때보다는 분석하는 게 좀 허술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적 분석은 말 그대로 실행을 안 해야 되니까 악성 코드 그런 거 분석할 때 사용하는데, 여튼 정적 분석은 파일의 겉모습을 분석하고요. 약간 겉핥기식으로. 동적 분석은 이제 파일의 깊이, 파일 깊이 들어가서 분석하고 관찰. 이거랑 좀 다른데 파일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부 파일까지 진입을 해서 함수의 리턴 값이나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정적은 그런 게 안 되거든요. 왜냐? 멈춰서 하는 거니까. 실행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저번에 이제 치트 엔진 같은 거는 이제 동적 프로그램이거든요. 실제로 실행을 해서 부착을 해서 분석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가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유명한 툴들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올리디버거지. 올리디버거도 유명하죠. 올리디버거도 유명한 동적 프로그램입니다. 동적 프로그램. 그리고 x64DBG도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동적 프로그램이고요. 그럼 정적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 정적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아이다라고 있거든요. 아이다는 근데 동적도 되고 정적도 돼요. 둘 다 되는 건데, 여튼 아이다가 있는데, 아이다는 보면은 이제 좀 비싸긴 해요. 이게 좀 워낙 유명하고 좋은 거라. 네, 윈도우용 이건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다는 정적도 되고 동적도 됩니다. 네, 아이다는 정적도 되고 동적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다를 보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막 생겼는데, 네, 정적 분석도 되고 동적 분석도 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아이다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간단한 것인데, 우리가 사용했던 그 치트 엔진도
동적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분석을 할 때 막 move 이런 거 있었죠? move, 뭐 add, sub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어셈블리 언어라고 하는 어셈블리 랭귀지라고 하는 C 언어 같은 거예요. C 언어 같은 건데 이제 어셈블리 언어 C 언어 같은 건데 어셈블리 언어는 뭐냐? 어셈블리 언어도 C 언어는 일단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분석하려면 C 언어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 어셈블리 언어도 필수적인데 어셈블리 언어는 뭐냐? 나오면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기계어 있죠? 기계어. 네, 기계어가 01001 이진수 그 기계어를 뭐 1대1로 대응을 해가지고 조금 더 사람이 읽기 쉽게 만든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C 언어랑 별개인 거예요. C 언어랑 별개고 보면은 이제 어셈블리 언어도 배우면 좋은데 네 어셈블리 언어는 막 move, add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막 C 언어는 막 printf 그러니까 어렵게 막 써져 있는데 함수들도 막 어렵게 돼 있고 그래서 C 언어를 배우고 이걸 배우면 되게 쉬워요. 막 옮긴 막 그 되게 단순해서 move 1, 2 이러면은 1에다가 2를 넣는 거거든요. 넣다. 나중에 이건 배울 건데 대충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여튼 어셈블리 언어도 필수적이다. 근데 C 언어는 진짜 필수적입니다. 이거는 빨리 빼면 안 돼요. 분석할 때. 그리고 이제 다음에 알아볼 것은 이제 리버싱을 처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소스 코드인데요. 소스 코드도 있고 헥스 코드라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셈블리 코드도 있고 그래서 이 소스 코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봅시다. 소스 코드 printf 자꾸 오타가 나네요. printf 뭐 대충 hello world 이런 게 소스 코드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제 소스 코드고 헥스 코드는 뭐냐? 헥스가 뭐냐면요 16진수란 뜻입니다. 16진수 이렇게 뜨는데 여기 보이시죠? 16진수 발음을 들어볼까요? 발음을 소리가 안 나네요. 여튼 네 16진수다. 그래서 16진수고 이제 어셈블리 코드는 아까 설명했듯이 막 move 뭐 eax, ebx 뭐 add 1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헥스 코드는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 치트 엔진 치트 엔진을 보면은 치트 엔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봤던 메모리 뷰 아래 보면은 막 이런 메모리 뷰 딱 들어갔을 때 아래 막 숫자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막 헥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막 14, 16, 44, 막 4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헥스 코드예요. 그 정도면 알면 됐고 그래서 소스 코드랑 헥스 코드랑 어셈블리 코드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이건 소스 코드네, 이건 헥스 코드네, 어셈블리 코드네. 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패치와 크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패치와 크랙. 네. 패치란 뭘까? 패치는 일단은
뭐 막 게임을 패치했다 막 이런 얘기 들으시죠? 뭐 롤 패치했네, 발로란트 패치했네, 오버워치 뭐 패치했네. 그런 게 이제 뭐냐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이제 변경하는 것을 패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exe 파일을 실행하면은 그 작업 관리자 열어보면은 막 이렇게 뜨는 것들 있죠, 그죠? 이렇게 뜨는 것들, 이런 게 다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뜨는 것들. 그리고 이제 메모리는 뭐냐면, 메모리는 램이에요. 램. 그러니까 메모리 보면은, 봅시다. 메모리 보면은 메모리를 얼만큼 사용하고 있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메모리에 다양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이제 변경하는 것을 패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랙은요, 크랙은 패치랑 비슷합니다만, 크랙은 이제 막 보통 막 크랙했다 하잖아요. 뭐 게임 크랙했다, 뭐 옛날에 마인크래프트 뭐 크랙을 했다. 크랙은 뭐냐면 패치랑 똑같은데 이제 이게 불법적인 거죠. 법적인 메모리 수정.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나쁜 짓이 이제 패치고, 아니 크랙이고. 그래서 막 윈도우 업데이트도 패치의 일종입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도 패치의 일종이고. 그래서 이 크랙을 하면 안 되겠죠. 네, 크랙은 나쁜 거니까 크랙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윈도우 업데이트 같은 거는 패치라고 하고, 게임 업데이트도 패치라고 하고, 핵 같은 거는 이제 게임 핵이나 아니면 이제 불법 프로그램들을, 뭐 마인크래프트 크랙 같은 것들이 다 이제 크랙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버싱을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리버싱에 대해, 리버싱 마음가짐, 이거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리버싱은 다른 것에 비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어려운 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 막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절대로 좋은, 그러니까 성장을 잘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들이 나오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아니면 뭐 댓글로 써서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다 배우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힘듭니다. 그리고 뭐 목표 같은 것도 있으면 뭐 좋긴 한데, 뭐 그런 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리버싱 너무 막 과욕 부리거나 조바심, 그러니까 조급함, 막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뭐 100 하는데 나는 10도 못하네,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남들도 이때가 있었고. 그니까 막 아직 20도 안 됐는데 100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리버싱을 하려면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찾아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익혀보고, 이해 안 되면은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보고, 너무 다 배우려고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충 이렇게 리버싱 OT 비슷하게 오리엔테이션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헬로 월드를 분석해 볼게요. 네, 헬로 월드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